매달 교통비로 10만원씩 쓰던 직장인이 내년부터는 6만원만 내면 됩니다. 대학생은 5만원 이하로 뚝 떨어지죠. 새 자녀 가정이라면 4만원이면 한 달 내내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2026년 2월 1일부터 도입하는 모두의 카드가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럼 오늘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이 혁신적인 교통정책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국 어디서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100% 전액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기후동행카드나 K패스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선불로 미리 돈을 내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쓰고 나서 초과분을 돌려받는 후불구조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청년층과 어르신들은 월 62,000원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그 이상 사용한 금액은 전부 환급받게 됩니다. 두 자녀를 둔 가구는 55,000원, 세 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단 4만원만 내면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출퇴근으로 하루 왕복 5,000원씩 쓰는 직장인이라면 한 달에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이제는 6만원 선에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후동행카드와 비교해볼까요? 기후동행카드는 선불식입니다. 월 6만 5천원을 먼저 내고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서울 밖으로 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경기도나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반면 모두의 카드는 수도권 전체를 커버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일하든 대구에서 통학하든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사용 패턴에 따른 유연성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6만 5천원을 무조건 내야 하는데 만약 그 달에 출장이 많아서 대중교통을 별로 안 탔다면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하지만 모두의 카드는 쓴 만큼만 내고 상한선을 넘으면 환급받으니까 손해볼 일이 없는 겁니다. 적게 쓰면 적게 내고 많이 써도 일정 금액 이상은 안 나가는 거죠. 정부가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서민 생활비 부담 완화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교통비만큼은 확실하게 잡아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특히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어요. 취업 준비하느라 이곳저곳 면접 다닌들, 학원 보내고 병원 데려가느라 바쁜 육아 가정들, 그리고 매달 생활비 걱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K패스도 있지 않느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K패스는 대중교통 요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방식이에요. 많이 타면 많이 할인받지만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반면 모두의 카드는 아예 월 부담액 자체를 고정시켜버린 겁니다. K패스를 확대 개편한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훨씬 더 강력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대중교통비로 15만원을 쓰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K패스로는 최대 3%에서 40% 정도 할인받아서 10만원 정도 내야 하는데 모두의 카드를 쓰면 6만 2천원만 내면 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죠. 20만원을 쓰는 사람이라면 역시 6만 2천원입니다. 얼마를 쓰든 상관없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렇듯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거든요. 국토부 K패스 예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2024년에는 700억 원대였던 예산이 2026년에는 5,200억 원대로 폭증했습니다. 7배 이상 늘어난 거죠. 모두의 카드는 K패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혜택을 주는 정책이니까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매년 조 단위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각에서는 서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 자가용 운행이 줄어들어서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교통 체증 완화 효과도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한 결과 도심 혼잡도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반대 측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걱정합니다. 매년 수조 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는 거죠. 복지 정책은 한번 시작하면 축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혜택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재정이 어려워져도 줄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면 자가용 관련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요. 도로 건설 및 유지 비용, 교통사고 처리 비용,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비용 등이 감소한다는 논리죠. 또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중앙정부의 모두의 카드와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거든요.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같은 수도권 지자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그동안 서울시만 혜택을 받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도권 전체로 확대되니까요. 지방 광역시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도 자체 교통카드 정책을 운영해왔는데 모두의 카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통합 운영이 가능해지거든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와 나눌 수 있어서 좋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디서든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구조입니다. 대중교통 업계의 반응은 어떨까요? 버스 회사와 지하철 공사는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용객이 늘면 운영 수입이 증가하니까요. 물론 정부 지원금이 제때 들어와야 한다는 전제가 붙지만요. 과거에도 정부 지원
지원 정책이 있었지만 예산 집행이 늦어져서 교통공사들이 자금난을 겪을 해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드디어 교통비 걱정 덜겠다, 출퇴근이 훨씬 부담 없어지겠네 같은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청년층과 육아가정에서 호응이 큽니다.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아끼면 그게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데 세금은 똑같이 내잖아요.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도로 혼잡이 줄면 자가용 이용자들도 편해지고 환경 개선 효과는 모두가 누리는 거니까요. 기술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합니다. 모두의 카드는 후불정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계산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IT 인프라가 필요한데 정부는 이미 구축된 교통카드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티머니, 캐시비 같은 교통카드 시스템과 연동해서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거든요. 환급 절차도 간단합니다. 매달 말일 기준으로 그달 사용 금액을 집계해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에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카드를 등록만 해두면 알아서 처리됩니다. 이미 K패스로 운영되던 시스템을 확대하는 거라서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등록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사용 중인 교통카드를 연결하면 끝이에요. 청년,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같은 우대 대상자는 추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것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국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독일의 경우 작년부터 월 49유로, 우리 돈으로 약 7만 원만 내면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이칠란트 티켓을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 초기에는 재정 부담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급증했고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면서 도시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오스트리아 빈도 유명한 사례죠. 연간 365유로, 하루에 1유로씩만 내면 시내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습니다. 이 정책 덕분에 빈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대중교통이 저렴하니까 자가용 없이도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죠. 룩셈부르크는 아예 무료로 운영합니다. 세계 최초로 전국 대중교통을 완전 무료화한 나라예요. 물론 룩셈부르크는 인구가 60만 명 정도로 적고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이라서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대중교통 무료화가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적극적이거든요. 교통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량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정부는 모두의 카드로 연간 수백만 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예상됩니다. 교통비 부담이 줄면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서민들이 아낀 돈으로 소비를 하면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교통비 절감이 문화생활이나 자기개발에 쓸 여유를 만들어주니까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고용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 버스, 지하철 운영 인력 수요도 증가할 수 있거든요. 물론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승객이 많아지면 관리 인력은 필요해지는 겁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는 얘기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던 교통 혜택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되니까요. 특히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동권이 제약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책이 그런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원 확보예요. 매년 조 단위 예산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마련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 교통 관련 부담금 조정, 효율적인 예산 배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용자가 급증하면 지금의 버스와 지하철 공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더 심해지면 오히려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정부는 증차와 배차 간격 단축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이것도 추가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시스템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수천만 건의 교통카드 거래가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정산되어야 하는데 시스템 오류나 해킹 같은 문제가 생기면 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보안과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죠.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필요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우대 혜택을 받거나 카드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거든요. 독일에서도 도이칠란트 티켓 시행 초기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철저한 관리 시스템과 단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가용 중심의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려면 편리성과 접근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집에서 정류장까지, 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의 연결성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해요. 교육과 홍보도 필수입니다. 모두의 카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해요. 특히 노년층이나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맞춤형 안내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나 교통공사 창구에서 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요. 장애인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저상버스 확대, 휠체어 이용 가능한 지하철역 증설 같은 인프라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교통복지가 실현되는 거죠. 모두의 카드라는 이름답게 정말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2026년은 우리나라 대중교통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두의 카드가 안착하면 국민들의 이동 패턴과 생활 방식에 큰 변화가 올 거예요. 자가용 중심 사회에서 대중교통 중심 사회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성공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작은 화려하게 했는데 몇 년 지나서 흐지부지 되는 정책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잖아요.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쉽게 축소하거나 폐지하지 말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지켜봐야 정책의 성패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초기에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빠르게 대응하고 보완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매년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법적 근거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해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도록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의원들의 몫입니다.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도 잘 구축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되 전국적으로는 통일된 기준을 유지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결국 모두의 카드는 단순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정책입니다. 경제적 효율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내일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교통비 걱정 없이 어디든 갈 수 있고 필요한 곳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사회 말이에요. 물론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도 많이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옳다고 봅니다. 대중교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도 보호하고 사회적 형평성도 개선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국민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드를 신청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의견을 내주세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교통복지의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